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B컷 효과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뛰어오른 가운데 우리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산주, 기술주, 대왕고래 관련주를 중심으로 볕이 드는 모습입니다. LIG 넥스원이 이라크에 3조 7천억 원 규모의 유도 무기 체계 천궁2를 수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3개국의 K방공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7월 말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달에 비해 신규 발생 연체 채권은 증가하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서울 곳곳에서 애플의 신작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초청 행사를 여는가 하면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도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B컷 효과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뛰어오른 가운데 우리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피벗 당일에는 방향성을 찾지 못해 하락했지만 방산주, 기술주, 제약 바이오주, 대왕고래 관련주를 중심으로 볕이 드는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B컷 효과가 뒤늦게 힘을 발하며 20일 국내 증시는 장중 오름세를 지속하다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57포인트 오른 2,593.37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422억 원, 363억 원 매도했고 기관 홀로 2,73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모건스탠리 보고서 여파로 급락했던 SK하이닉스도 2.81% 상승 마감했으나 전날 하락분은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방산주가 수출 실적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2의 이라크 수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LIG 넥스원 주식은 이날 오전 장중 한때 5.81% 오른 21만 8,500원에 거래되다 2.18% 오른 21만 1,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레이더를 생산하는 한화시스템도 올랐습니다. 방산 빅3로 꼽히는 현대로템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는 25일 동해 석유가스전 2차 개발전략회의를 앞두고 대왕고래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거래일 대비 7.86% 오른 5만 800원에 장마감했습니다. 이외 GS글로벌, 화성밸브,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대왕고래 관련주 모두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수혜주인 KBI메탈, 가온전선, 대온전선 등 전선주도 간밤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종목 급등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호재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가 기준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에 등극했고 알테오제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를 굳혔습니다. 이외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스치 등도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LIG 넥스원이 이라크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외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던 중동 방산 시장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의 대규모 수출이 연이어 성사되며 K방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트럭에 실린 레이더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해 공중에서 격추합니다. LIG 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천궁2.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입니다. LIG 넥스원은 오늘 이라크 국방부와 천궁2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60%에 달합니다. 이번 수출로 LIG 넥스원은 중동 3개국의 K방공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앞서 LIG 넥스원은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첨단 유도무기 수출은 미국 등 극소수 선진국이 선점한 데다 최첨단 성능과 수출 국가와의 신뢰관계가 필요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시스템 등 협력사 등과 힘을 모아 수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2018년부터 양산 중인 천궁2는 탄도탄 요격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 추적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요격 체계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라크 천궁2 수출을 통해서 중동 3개국에 대한 K방공벨트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인하여 중동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북아프리카 시장과 아시아 시장까지 통합하는 K방산의 대공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중동 국가들은 미사일 요격 등 방공 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IG 넥스원은 정부 지원과 협력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 전문 인력 확보, 전담 조직 신설 등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 해외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2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던 6월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신규 발생 연체채권은 전월 대비 증가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7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38%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돈통신 3사가 서울 곳곳에서 애플의 신작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초청 행사를 여는가 하면 토크쇼,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오픈런도 여전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통신 3사는 오늘 아이폰 16 시리즈 공식 출시 및 개통을 기념해 각각 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ICT 복합문화공간 티팩토리에서 고객 초청 행사 아이폰 16 얼리픽 파티 위드 팀 SK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팀 SK 소속인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함께해 기념 촬영, 토크쇼 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SKT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객 전원에게 구매한 단말기를 오전 8시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개통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개통 1호 고객에게 안다즈 호텔 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고객들이 현장에서 아이폰 16 전 모델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LG U+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일상 비일사계 틈 바이 U+에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개통을 기념했습니다. U+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오전 시간에 아이폰을 직접 배송하는 아침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아이폰 16 전용 AI 서비스인 익시오를 함께 소개하며 서비스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늘 사전 예약 고객 개통을 시작한 아이폰 16 시리즈는 통신 3사와 자급제를 합쳐 약 20만 대가 사전 예약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제형의 숙취 해소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인데 내년부터는 숙취 해소라는 기능성 광고를 하기 위해선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만큼 숙취 해소제 시장의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음주와 함께 따라오는 숙취. 음주 전이나 과음 다음 날 숙취 해소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 IQ 코리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숙취 해소제 판매액은 3,473억 원, 전년에 비해 10.4% 늘었습니다. 제약사들은 MZ세대를 타깃으로 새콤달콤한 맛에 첨가하는가 하면 물 없이 간편하게 먹는 제형을 출시하는 등 젊은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제형을 다양화한 숙취 해소제를 출시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액상형으로 병이나 캔에 담겨 있었다면 2세대는 환과 스틱 타입, 최근에는 알약과 액상을 함께 먹는 혼합음료 형태나 입천장에 붙여 녹여 먹는 구강 용해 필름, 젤리 형태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액상과 알약을 한 번에 섭취하는 혼합음료 형태의 숙취 해소제를 출시했고 종근당도 앞서 출시한 스틱 형태의 제형을 혼합음료로 바꿔 이달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동국제약은 구강 용해 필름 제형을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엔 젤리처럼 씹어먹는 형태의 구미형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 제품의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선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 계산과 같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나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규정이 강화되면 일부 숙취 해소라는 이름으로 난립하던 제품의 마케팅과 유통이 어렵게 되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숙취 해소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효능이 입증된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국산 항암제로는 처음 미국 허가를 받은 렉라자의 후속격인 차세대 항암 신약의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공동 개발을 진행해온 유한양행과 얀센 바이오테크가 현재로선 다음 단계 신약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렉라자의 임상 결과가 좋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글로벌 제약사 존스앤드존슨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테크와 4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표적 항암 치료제인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 공동 연구 개발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4세대 항암 물질은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이 허가한 3세대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의 후속 신약으로 개발돼 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항암제를 개발할 때 대개 차세대 치료 물질까지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폭넓게 체결하는데 유한양행과 얀센도 렉라자가 잘 안 듣는 환자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렉라자의 다음 치료 단계에 쓸 4세대 신약까지 함께 개발하는 계약을 맺고 준비해온 겁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렉라자를 존스앤드존슨의 기존 항암제 리브리반트와 함께 쓴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 약효를 떨어뜨리는 거부 반응이나 저항성, 변이 등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4세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과 비교해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개발 종료에 따라 계약 내용이 줄면서 총 계약 금액도 당초 12억 5,500만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로 줄게 됐습니다. 유한양행은 연구 종료 이후에도 국내에서 렉라자의 후속 약물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하나오션이 각종 친환경 디지털 솔루션을 탑재한 차세대 무탄소 추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오션1을 공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가스텍 2024에서 하나오션의 LNG 운반선 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며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오션원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의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해 화석 연료 없이 완전 무탄소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향후 연료 전지와 배터리 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어 세계 조선 및 해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은 세계 최초 탈화석 연료 선박을 통해 해양 탈탄소 비전 구체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니클로가 서울에서 세계 평화의 가치를 담은 글로벌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하노이, 뉴욕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유니클로는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넘어 빈곤과 차별, 전쟁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수익금 일부를 국제 구호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선 티셔츠 판매를 통해 전 세계 평화 활동을 지원해온 겁니다. 유니클로는 지난 2022년 Peace for All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빈곤과 차별,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새로운 라이프웨어 이니셔티브입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보도사진 단체 매그넘 포토스 소속 작가 3명과 손잡았습니다. 베트남, 에티오피아, 로마니아 등 세계 곳곳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티셔츠에 담았습니다. 또 런던과 하노이, 뉴욕, 도쿄 등 전 세계 10개 주요 도시에 글로벌 사진전을 열고 티셔츠 속 사진들을 선보입니다. 고객들이 이 티셔츠를 사면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Whether in our business activities or social contribution, it is crucial for us to base our actions in real world result. Rather than simply donating money, we want to remain involved to help ensure that we are having a real impact on the world. 자선 티셔츠 판매 수익 전액은 UN 난민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 플랜 인터내셔널 등 국제기구에 기부됩니다. 유니클로는 2년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티셔츠 524만여 장을 판매하며 14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판매량을 늘리기에 앞서 세계 시장에 이 프로젝트를 더 알릴 계획이라는 유니클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고객들의 마음까지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위클리비즈 김민희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에 딸려오는 보냉 가방. 처치하기 곤란했던 경험 있으시죠? 10월 9일까지 롯데백화점 사은행 사장의 보냉 가방을 반납하면 L포인트 5,000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냉 가방은 선물 세트를 신선하게 유지하고자 특수 제작된 가방으로 부피가 크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보관과 폐기가 어려웠는데요. 고객들은 보냉 가방을 반납해서 포인트를 받고 백화점은 반납된 보냉 가방을 이용해 업사이클링 굿즈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버리기 어려운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도 지키고 또 포인트까지 적립되는 일석삼조의 활동인데요. 올해 설까지는 총 5만여 개의 보냉 가방이 회수됐다고 하는데 과연 올해 추석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냉 가방을 반납하고 또 환경을 지켜갈지 기대됩니다. 베스킨라빈스가 두바이 초콜릿을 아이스크림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최근 품귀 현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바이 초콜릿. 이 맛이 아이스크림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베스킨라빈스가 내놓은 두바이 스타일 초코통통은 고소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과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크런치볼 피스타치오 분태로 재미있는 식감까지 더했는데요. 이와 함께 음료컵 내부에 코팅된 초콜릿을 손으로 바삭하게 깨먹는 초코컵을 활용한 바삭 두바이 스타일 초코 블라스트 음료도 함께 출시된다고 합니다. 베스킨라빈스의 2가지 신제품이 두바이 초콜릿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가 삼성전자 버즈 케이스로 재탄생했습니다. 갓 튀긴 듯 노릇노릇한 세계빵과 노란색 포장지까지 대전 빵집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를 꼭 닮은 이 제품은 다름 아닌 갤럭시 버즈 3 케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성심당과 협업해 이색 디자인의 케이스를 선보인 겁니다. 삼성전자는 뛰어난 음질의 갤럭시 버즈 3 시리즈와
성심당의 인기 메뉴를 더해 고객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번 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콤한 맛을 연상시키는 튀김 소보로 케이스는 출시부터 많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특히 성심당의 마스코트인 곰식이 열쇠고리도 함께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초콜릿 브랜드 허쉬와도 협업해 초콜릿 모양의 모바일 액세서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허쉬 초콜릿에 이어 이제는 소보로빵까지 휴대폰과 이어폰에 달콤한 새 옷을 입혀보는 건 어떨까요? 오비맥주가 맥주박을 활용한 친환경 골프용품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오비맥주가 푸드 업사이클 전문기업 리아베스트와 함께 메가분 골프티를 선보였습니다. 맥주박이란 맥주를 만들면서 생기는 맥주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박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맥주백을 활용한 메가분 골프티는 일반 골프티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7% 절감했습니다. 또한 매립 시 6개월 이내에 자연에서 100% 완전 분해된다는 특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장재 역시 친환경 재생 펄프 용지를 활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최근에는 메가분 골프티뿐만 아니라 맥주박을 활용한 에너지바와 피자 등 다양한 음식도 출시되고 있다는 소식. 맥주박을 활용한 어떤 제품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